처음이어가지고 이게 영상 4번째 찍는 건데 제발 이거 보여드리려고. 는 백간장이거든요. 말가루예요. 조미료고 얘도 이게 너무 맛이 좋아서 이렇게 입을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도쿄로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요리에 필요한 조미료라든가 그리고 요리에 필요한 도구들 몇 가지 사와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놓여 있는데요. 후리카케 이번에 좀 많이 사와 봤어요. 이게 보시면 연어가 든 후리카케고요. 그리고 이게 와사비가 든 후리카케였어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 나리타 공항에서 사와봤고, 그리고 이것도 후리카케 종류였어요. 이게 아마 접근성이 가장 쉽지 않을까 싶은데 돈키호테에서 산 후리카케인데요. 이게 가장 유명한 것 같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맛도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렇게 미니팩에 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와봤습니다. 이것도 후리카케 종류로 사와봤고요. 이것도 후리카케입니다. 이거 두 개는 일본 요리 먹어보니까 깨가 정말 많이 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사와봤는데 이거는 깨에 마요네즈 코팅도 있었고 간장 코팅이 있었는데 이거는 간장 코팅이 든 깨였어요. 이거를 뭐 밥 위에 뿌려 먹는다던가 두부 위에 먹는다던가 뭐 여러 가지 요리에 쓰일 수 있는 깨고 이거는 이렇게 두부 위에 올려 먹는 깨 양념장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요리에 활용을 해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 가면 또 이런 삼각김밥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간단히 이렇게 후리카케 밥에 뿌려서 이런 김으로 싸면 간편할 것 같아서 작은 김도 구매를 했습니다. 잠시 치워볼게요. 제가 반죽가루도 좀 많이 샀는데요. 이게 아마 그 전설의 가라아게 가루라는 치킨 튀길 때 반죽가루인데 이것도 한번 사봤고요. 이게 아마 간장 맛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사봤고 그다음에 이와 비슷한 치킨 가라아게 튀김가루입니다. 이렇게도 사봤어요. 맛이 어떻게 다를지 세 가지 다 좀 요리를 해서 비교를 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세 가지 치킨 가라아게 튀김가루예요. 사실 요거 좀 비하인드를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제일 처음에 산 게 요거였는데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걸 샀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먼저 사가지고 이거 사면서 옆에 있는 이 반죽가루도 산 거죠. 그래서 이렇게나 많아졌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먹어봤던 반죽가루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죽가루도 샀고 또 일본 하면 오코노미야끼나 그리고 타코야끼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오코노미야끼 반죽가루도 사봤습니다. 이거는 새우튀김용 반죽이에요. 새우 있죠?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니까 빵가루도 많이 팔아서 빵가루도 사와봤는데 이거는 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빵가루 굵은 입자는 잘 못 봐서 가장 작은 걸 사와봤고요. 이거는 여기에도 써져 있는데 생이라고 써져 있어서 좀 이것보다는 이건 이렇게 바스락거리는데 이건 굉장히 포근포근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둘 다 튀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생빵가루고 이건 한번 건조된 빵가루예요.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후리카케랑 그리고 반죽가루, 튀김가루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에 조미료 정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그 숙소에서 제일 처음에 이거를 먼저 사서 먹어봤더니 이게 스틱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말가루고 즉각적인 가리비 향이 나는 분말가루예요. 조미료고 얘도 이게 너무 맛이 좋아서 다음날 얘도 사왔습니다. 이건 새우 향이 나는 조미료인데 정말 해물 요리에 여러 가지로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좀 많이 사와봤습니다. 그리고 토밥에 쓰이는 단촛물 내는 가루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김밥 만들 때 저는 약간 식초, 설탕, 소금을 섞어서 밥을 말긴 해서 요거를 간편하게 써보려고 단촛물 만드는 가루도 사와봤어요. 그리고 얘도 역시 가루류인데요. 이것도 뭐 조미료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감칠맛을 더해주는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작고 귀여워서 실패하더라도 뭐 손해볼 건 없다라는 생각에 한번 같은 마트에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유튜브를 보고 산 건데 이거는 백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쯔유의 색이 없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계란찜이나 맑은 국물 요리할 때 백간장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도쿄 가파바시 거리에 가니까 우리나라 외국 식료품 마켓처럼 다양한 세계 향신료를 파는 곳이 있었는데 이 가바노추가 다른 곳보다는 좀 저렴했어요. 그래서 블랙페퍼 통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이 가반 브랜드에서 나오는 다양한 향신료를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추만 일단 사와봤어요. 가반 후추. S&B 커리 파우더인데요. 또 일본이 카레 되게 잘하잖아요. 고체형도 사보고 이거 파우더형도 한번 사봤어요. 요리에 한번 넣어볼게요. S&B 커리 파우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맥시멈 스파이스라는 건데 고기 요리할 때 여러 가지 허브류나 소금, 후추가 들어있어서 캠핑하실 때 이거 톡톡톡톡 뿌려서 고기 구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거는 개봉을 해서 양고기 요리할 때 한번 넣어봤거든요. 고기 잡내 없애주고 간도 충분히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뭐 많이들 아시는 시치미 종류인데요. 마지막에 뭐 일본 라멘 드실 때 넣을 수 있는 시치미 종류인데 이건 이치멘 라멘에서 나온 시치미고 얘도 좀 대중성 있는 시치미 두 종류 저희가 사와봤습니다. 세 가지 시치미예요. 그리고 얘도 그 슈퍼마켓에서 산 건데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전 다시마나 가다랑어가 포함된 천연 다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합성 첨가물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가 좀 보여드리면 입자가 이렇게 좀 곱더라고요. 조금 많이 넣어야 돼요. 그리고 향이 그 갓소부시 향이 나고 이거는 마지막에 약간 쓰고 떫은 맛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음식의 맛을 해치지는 않는 정도여서 이것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궁금해서 한국에 와서 찾아봤더니 합성 조미료 첨가물이 없는 회사 식품이더라고요. 평화식품이었나?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츠칸에서 나온 식초와 그리고 참깨 소스도 사와봤는데요. 이걸로도 맛있는 요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자 참깨 소스 그리고 이거는 미츠칸 식초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닐라 엑스트랙인데요. 이건 좀 많이 저렴해서 한국보다 많이 저렴해서 하나 담아왔습니다. 베이킹 할 때 좋겠죠. 이제 조미료류가 다 끝나갑니다. 일본 갔으니까 이제 와사비 이렇게 두 가지 사와 봤는데요. 네, 이렇게 와사비 좋아하시면 뭐 고기 요리라던가 여러 가지 생선 요리에 잘 쓰실 수 있는 와사비도 두 가지 사와 봤어요.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마파두부 소스인 것 같은데 우리로 치면 뭐 3분 카레 정도의 액상 마파두부일 것 같은데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매운맛으로 한번 사와봤어요. 이거는 또 유튜브를 보고 산 건데요. 일본의 그 야채 크림스프 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형이니까 카레처럼 끓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유명한 카레 사왔고요. 그리고 일본에 보니까 다양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고른 이유는 진짜 좀 얇아가지고 일반 소면보다도 굉장히 얇은 면이어서 이것도 한번 사와봤어요. 여기까지 조미료는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추천할 수 있는 거는 다 요리를 한 다음에 한번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일본에서 산 주방 용품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도쿄를 7박 8일을 다녀왔는데 긴자의 숙소에 있었거든요. 긴자 숙소였는데 그 앞에 돈키호테 긴자점이 있었고 그 옆에 24시간 하는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하루마다 가면서 필요한 조미료가 뭔지 좀 많이 봤고, 또 거기에서 구매한 조미료나 이런 것들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제가 주방 용품은 가파바시 거리라던가 그런 데서도 많이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일 제가 정말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게 칼이에요. 칼인데 일본 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무사시라는 브랜드에서 샀는데 일본 칼을 딱 나타내주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칼을 좀 한번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산토쿠 칼이고요. 이렇게 철이 레이어드 된 느낌이에요. 우리 뭐 빵의 크로아상처럼.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두껍고 덜 두껍고 좀 가장 날렵한 철인데 세 가지의 철이 더해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산토쿠 칼입니다. 그리고 제가 손이 크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여기 손잡이와 날 사이가 멀면 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멀지 않고 이렇게 가까운 걸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칼을 좀 이렇게 쥐는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립감이랑 안정감도 생각을 하니까 이 칼이 정말 제 손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 손잡이 부분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손에 이렇게 딱 들어오고 쥐었을 때 칼이 들뜨지도 않고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어요. 아직 사용은 안 해봤는데 거기 상점에서 종이를 이렇게 그어서 바로 절삭력을 봤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이렇게 생긴 산토쿠 칼을 구입을 했습니다. 네, 예쁘죠? 예쁘기도 하고 이게 진짜 제 손에 너무 맞아가지고 첫날 보고 둘째 날 또 가서 고민하다가 산 산토쿠 칼이에요. 아직 게시는 못했어요. 유튜브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게시를 해보려고요. 이렇게 샀습니다. 이것도 사와봤는데요. 요즘에 페퍼밀, 솔트밀 전동 그라인더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런 감성의 후추 그라인더가 너무 필요했는데 푸조에서도 이런 후추, 소금, 밀이 나오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이거를 사봤고 18cm인데 한 제 손으로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예쁘죠. 이게 페퍼밀 그리고 이게 솔트밀이에요. 그래서 알을 보시면 날이 좀 다르거든요. 이건 제가 사용하면서 조금 더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여기가 먼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고 또 여기는 이렇게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후추, 소금, 그라인더 사봤습니다. 아니, 제가 유튜브도 한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뭐 언박싱을 하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영상 4번째 찍는 건데 제발 잘 찍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나무 주걱을 너무 좋아하는데 일단 아니 일본 가니까 젓가락도 정말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념이 될 만한 이 튀김용 젓가락도 사봤고요. 이것도 나무 재질에 따라서 가격
가격이 달랐어요. 종류도 달랐고, 그래서 이게 800엔이니까 하나로는 한 7,000원 살짝 넘는 거죠. 네, 요렇게 샀는데, 이게, 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4각, 5각, 6각, 8각, 이렇게 다를수록 가격도 다르고, 종류도 정말 많아서, 이렇게 한번 쥐어보고, 내 손에 맞는 거, 그리고 안정감까지 보시고,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튀김용으로 하나 샀고, 이건 제가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 젓가락도 이렇게 사와봤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서 산 시마에 나가, 그리고 또 어떤 고양이 무늬의 젓가락도 2개 가져왔어요. 이것도 너무 예쁘죠. 귀여워서 산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나무 주걱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 이렇게 좁은 나무 주걱은 근래에 못 봐서 이것도 사와봤고, 이거는 데일리용으로 볶음이나 조리맛들 쓸 수 있는 나무 주걱을 사와봤습니다. 이것도 가파바시 거리에서 거의 뭐 득템한 거예요. 이게 940엔, 900엔 이 정도 되네요. 이렇게 샀어요. 이것도 계란물 이렇게 풀 때나 뭐 티스푼이나 할 때 좋을 것 같아서 샀고, 굉장히 나무가 단단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길이감도 있고 면적도 있고 수저 모습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와 봤어요. 이거는 아마 일본 다이소에서 산 건데요. 이렇게 그림에 비빔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빔밥 먹기에 최적한 스푼인 것 같아서 사왔는데, 사실 저는 요리할 때 그 계량 스푼으로 한번 써보려고 샀어요. 손잡이도 길고 이것도 동글동글해서 요리할 때도 좋을 것 같고, 한 쌍으로 페어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김밥을 좀 자주 하는 편이고, 또 여러 가지 재료를 써서 다양한 김밥을 하는 편인데, 진짜 보시기에도 너무 이게 짱짱하고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크기가 큽니다. 27cm 위아래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김을 놓으면 이게 위아래 옆으로 좀 남을 것 같은데, 남는 게 조금 더 필요해서 이렇게 사봤습니다. 이게 하나밖에 안 남았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했어요. 그래서 득템이다 이러면서 산 김밥 발까지 보여드렸어요. 이게 지금 남았네요. 제가 시부야를 2번 정도 갔는데, 시부야는 뭐 패션의 거리여서 물론 옷 쇼핑이나 뭐 다른 여타 쇼핑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본 도쿄 곳곳에 편집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가운데 덜튼이라는 곳을 찾았는데, 이 덜튼은 미국식 잡화 이런 걸 많이 파는 곳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제가 앞치마가 필요했는데 앞치마를 사왔습니다. 그냥 청치마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이가 2가지였는데, 이건 좀 짧은 청 앞치마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느낌의 청 앞치마입니다. 이렇게 입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건 제가 입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청 앞치마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보자마자 별 고민 안 하고 샀어요. 이거는 영상에 담길지 안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런 배지가 종류별로 있어서 여기 이렇게 딱 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봤고, 자,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게, 이게 기온 습도계거든요. 근데 여기 비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성템이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온도, 습도예요. 그래서 온도와 습도가 적당할 때 비어 마시기 좋은 날, 이렇게 딱 보니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이네요. 기온은 20도 정도, 습도가 60%면 맥주 마시기 좋은 날, 이렇게 아이디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 X가 되면 맥주 마시기 좋은 날이에요. 이거는 집에 감성템으로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덜튼에서 산 온도 습도계입니다. 이건 타이머예요. 타이머인데 색깔 너무 예쁘죠. 여러 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이거 민트색이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박스 포장 없이 이런 뽁뽁이에 좀 싸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쁘게 가져왔습니다. 여기를 돌려서 네, 그 타이밍을 재는 거예요. 다 끝나면 이게 크게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할 수는 다음에 요리할 때 꼭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거나 뭐 이렇게 기대 놓으셔도 되고, 네, 이런 수동 타이머도 샀습니다. 저는 이런 감성이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도쿄에서 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더 자세하고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이나 어떤 요리들은 추후에 하면서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도쿄에서 산 여러 가지 조미료, 요리 도구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